안녕하세요, 여러분. 2학기에도 즐거운 6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학기 처음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인사하게 돼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2학기에는 3분의 2 등교가 될지 3분의 1 등교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3분의 2 등교를 유지한다면 여러분이랑 좀 많은 활동이나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2학기 때는 이미 공지했듯이 세계사를 배우게 될 건데요. 세계사는 전범위를 나가긴 조금 힘들 것 같고, 여러분이랑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여러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양으로서나 이러한 것들로 아닌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빠르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울 부분은요, 이제 통일제국이 등장해서, 통일제국이 들어선 중국.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은 딱 춘추전국 시대만 배울 거라서 조금 빠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춘추전국 시대 이전의 중국의 역사를 여러분이 좀 많이 잊어버렸을 테니까 그거부터 한번 배워보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한번 확인해 보고요. 학습 목표 이후에 이제 우리 춘추전국 시대 이전의 역사 잠깐만 살펴볼게요. 학습 목표에서는요, 춘추전국 시대에 일어난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춘추전국 시대 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정치적 변화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변화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제자백과의 등장 배경과 대표적인 사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제자백과가 주장을 했던 게 이제 그 이후에 왕조를 대대손손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이 제자백과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춘추전국 시대 이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황허 문명이 있었죠. 황허 문명에서 이제 구석기 그리고 신석기 청동기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서 신석기 초기에 건국됐던 하라는 국가는 실존하는지 아닌지 아주 확실하지 않지만 실존을 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는 고고학적인 이런 데 발굴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나라가 있었죠. 이제 신정정치를 했고, 갑골문을 썼고요. 요런 게 있었는데, 이 상나라를 그 당시에 그 주나라 사람들이 좀 낮춰 부르는 용어로 은이라는 나라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주나라가 있었죠. 이 주나라가 은나라,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서주로 만들었다가 동주를 만들었다가 이제 이 이민족이 침입을 하게 되어서 이제 옮기게 되고요. 이러면서 이제 주 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봉건제로서 이제 왕실은 이렇게 주나라 땅이 있다면 왕실은 여기만 다스리고 여기는 혈연적 제왕 관계로 이제서 여기 이러한 부분은 제후가 다스렸었는데 이러한 제후들이 힘이 점점 강해지고 혈연적 관계도 약해지게 되면서 이제 왕권이 점점 약해지게 되죠. 이러면서 점점 춘추 전국 시대라는 이제 서주왕실이 없어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춘추 전국 시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춘추전국 시대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배우게 될 건데요. 이 춘추전국 시대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 주나라 왕실이 선택했던 봉건제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게 됩니다. 이 봉건제라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만약에 땅이 있다고 할 때, 아까 잠깐 설명을 했듯이 왕실은 왕도, 그러니까 수도 부근만 통치를 하고 나머지는 왕의 친척들 그러니까 뭐 사촌, 삼촌 뭐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건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래는 내 사촌 동생이었는데 이 사촌 동생의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그리고 나도 만약에 왕이었다면은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이렇게 가면은 점점 더 이 혈연적 관계가 멀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혈연적 봉건 제도가 약화가 되고 또 여기에 주나라였다면 여기를 이 옆에서 이렇게 유목민족이 침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가가 여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약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주왕실이 약화되고 나급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요. 원래 호경이라는 데에 있었는데 나급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나타나는데 먼저 있던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불러요. 이 춘추시대는 주왕실이 쇠퇴를 했는데 그래도 존왕, 그러니까 왕을 존중해주고 양, 그, 이민족들을 쳐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제후들이 이제 주왕실을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지만 독립국가처럼 싸우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진, 제, 초, 오, 월 이러한 국가들이 춘추 5패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는 제 문왕이나 초왕, 오왕, 월왕 이러한 왕들을 5패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나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존왕양이의 시대가 계속 되다가 이제 전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주 왕실의 권위를 무시하게 돼요. 제후들이. 그러고 스스로를 오왕, 월왕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면서 이렇게 조금 더 영토도 넓어지고요. 자, 뭐 진, 위, 한, 뭐 초, 연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주 왕실은 이제 거의 멸망의 수준에 이르게 되고요. 이러한 데에서 이제 전국 칠홍이라고 부르는 7개의 큰 국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0개가 넘는 제후국들이 이제 춘추 5패와 전국 칠홍을 거치면서 몇 개의 국가로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철제를 사용했다는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자, 철제 농기구나 우경을 시작하면서 이제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잖아요.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철제 농기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삼국사에도 배웠듯이. 자,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게 되고 소를 이용하게 되는 거를 우경이라고 불러요. 이 소를 이용한 농경이라고 뜻해서 기피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래서 농업 생산량이 늘고 시장이 활발해지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잉여 생산물이 많이 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무기를 더 준비해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래서 전쟁이 더욱더 활발해져서 춘추전국 시대가 나타난 것도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큰 요인이 됐고 이러면서 다양한 청동 화폐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초와 제라는 나라에서 사용했던 화폐거든요. 자, 그래서 화폐가 다르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동전이랑 지폐를 사용하지만 여기는 각 국가에서 다 다른 이러한 화폐를 사용했다고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철제 무기를 사용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전쟁이 확대되게 되고, 이렇게 확대된 영토를 통치를 하는 방법을 탐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제자백가들, 이제 확대된 영토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제 봉건제 말고도 뭐 군현제 이런 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사상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제자백가예요. 이런 제자백가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했던 것처럼 이 춘추전국 시대의 다양한 사회 변화에서 나타난 제자백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제자백과는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등장한 특색 있는 사상가와 여러 학파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여러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공자, 맹자, 노자 등의 여러 사상가들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백가가 이제 유가, 도가, 법가 같은 학문적 일가를 이룬 여러 학파를 통칭하는데 그래서 여러 선생님과 여러 학파라는 뜻이긴 해요. 자, 이 제자백가가 등장한 배경은요. 혼란스러운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자, 제후들은 춘추전국 시대에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보다 내가 강해져야 내가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등용을 해서 부국 강병의 길을 모색을 하게 되고요. 능력만 있으면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이제 실력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 제자백가의 출현이 원래는 귀족들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금은 신분 계급이 없지만 지금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근데 그때는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세상이 신분은 그렇게 필요가 없게 되고 능력이 더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능력만 있으면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실력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제자백가들의 다양한 이제 학자와 학파들이 있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을 한번 만나볼게요. 자, 먼저 유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교. 유교가 학문으로 따지면 유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모르시는 분은 없죠. 공자 선생님, 인과 예를 중심으로 한 덕치주의. 이분이 유가의 이제 가장 육아를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육아에서 가장 기본이 되신 분이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라고 불릴 만큼 유교가 깊숙하게 침투해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맹자 선생님, 성선설을 주장한 왕도 정치를 주장한 맹자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학설을 중시한 순자 선생님, 그래서 교육을 중시하고 법가에 영향을 줬는데요. 요 송선설과 성학설이 반대되는 내용이죠. 하나의 육아에서도 인간의 인간의 심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은 맹자 선생님은 왕도 정치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하고 사람은 충분히 자기를 컨트롤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나타나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순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악하다. 그러니까 교육을 중시해야 된다. 교육으로 후천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법가에 영향을 줬는데요. 이 법가가 이제 이 순자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교육으로도 안 된다. 무조건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 엄격한 법의 적용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가 같은 경우에는 노자나 장자 이러한 분이 주장하셨는데요. 도가는 도덕주의 위선, 법치주의 억압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 도가에서는 육아를 위선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듯이 자연스럽게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위선을 부리면서 사람들이 의인과 예를 강조하게 하냐. 법치주의는 억압이다.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삶을 강조합니다. 물 흐르듯이 살아라. 무의자연.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주장한 게 도가고요. 자, 묵가는 이제 사별 없는 사랑, 여기 겸해라는 걸 강조하거든요. 이
묵가는 육아를 비판했었는데 육아에서는 가부장적인 것 그리고 가족에 대한 효, 충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가족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 안 하냐? 가족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차별 없는 사랑 그리고 평화주의 이런 걸 강조를 합니다. 이게 묵가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이렇게 공자, 한비자, 노자, 묵자 이런 사람들이 인, 예를 주장하신 공자 선생님, 육아의 대표적인 분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어진 마음은 인이라고 부르고 모든 사람을 각자 자리에 맞는 예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거고 자, 한비자 선생님은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니까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 노자 선생님께서는 도덕법의 인위적인 것이니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 문제가 해결된다. 묵자 선생님께서는 모두 평등하게 차별 없이 사랑한다. 이런 걸 주장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게 그 당시 춘추전국의 혼란한 상황에서 가장 맞는 것 같습니까? 자, 이러한 춘추전국의 혼란한 상황에 타개하기 위해서 모두가 이렇게 머리를 써서 주장을 한 건데요. 여러분과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희가 조금씩 다르겠죠,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당시에 상황을 헤쳐나가기에는 이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께 다를 텐데 이런 거는 여러분이랑 좀 기회가 된다면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가 조금 중요해서 여기는 좀 따로 다뤄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를 다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 중국이 이 춘추전국 시대를 지나서 진이 중국을 통일하고 한대에 이렇게 중국 문화의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나라와 한나라의 특징이나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 오늘 배운 춘추전국 시대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